재욱의 생일 며칠 전. 재욱아, 주은아, 여기다. 잘 찾아왔네. 어머니 잘 지내셨죠? 여기 너무 좋네요. 무슨 아들 생일이라고 밥을 사준다고 부르고 그러세요. 각자 알아서 챙길 때도 됐지. 왜? 형 덕에 나도 비싼 스테이크 좀 썰자. 엄마, 여기 진짜 비싼 데 아니야? 그래, 우리 아들 생일이라서 엄마가 큰맘 먹고 예약했다. 넌 이럴 때 한 번씩 보는 거지. 결혼해서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는데 그러니. 얼른 앉아서 먹자. 식겠다. 와, 고기 대박이네요. 부드럽게 썰리는 게 고기가 엄청 부드럽겠어요. 그래. 주은이는 어떠니? 맛이 괜찮니? 네, 고기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어머니. 여기 청담동에서도 진짜 유명한 집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너희 맛있는 거 먹게 해주려고 한 달 전부터 예약한 거야. 맛있게 먹어주니까 내가 기분이 좋구나. 아, 참, 이거 받아라. 어머, 봉투네요? 이번에도 용돈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재욱이 생일 당일에는 둘이 좋은 곳 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라고 엄마가 용돈 준비했어. 신혼인데 둘이 분위기 좋은 데 가서 하룻밤 자고 와도 좋고. 주은이 너 알아서 써라. 어머니, 매번 이렇게 용돈도 챙겨주시고 감사해요. 엄마, 내 생일인데 왜 주은이 줘? 나 줘야지, 나. 주은이가 받는 게 너한테 주는 거랑 같은 거지. 원래 돈은 안 사람이 챙기는 거야. 너야 뭐 이거 준다고 해서 쓸 데나 있냐. 여자는 여러모로 돈을 좀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네. 감사해요. 제가 잘 갖고 있다가 재욱 씨 생일날 좋은 곳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만난 것도 먹고 올게요. 와, 봉투가 제법 두둑해 보이는데? 역시 우리 엄마 손 큰 건 알아줘야 돼. 나도 빨리 장가가야 이 며느리 사랑 나눠갔지. 아이고, 그걸 질투를 하냐. 나도 때 돼서 결혼하면 엄마가 다 챙겨줄 거니까 걱정 말아라. 연애나 해, 이놈아. 엄마, 제 이기 저놈은 일을 너무 좋아해서 안 돼. 쟤 야근하느라고 매일 늦게 들어오지 않아요? 회사에서 일벌레로 소문났다니까. 우리 회사에서 제일 많은 회사 담당할걸? 엄마도 일 때문에 늦는데 나보다 더 늦는 날 많긴 하더라. 일을 그렇게 하니까 연애할 시간이 없구만. 둘째 며느리 보려면 한참 멀었네, 멀었어. 아니, 같은 회사 다닌다고 이렇게 회사 일 다 떠벌리시고 옵니까? 내가 우리 회사 에이스인 걸 어째? 요즘 나한테 세무 맡기는 회사가 더 늘어서 일이 많아. 일도 좋지만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지. 연애도 결혼도 다 때가 있어. 너희 형 봐라. 너희 형도 같은 세무사지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이렇게 이쁘게 가정 꾸리고 살지 않냐? 아이고, 어머니 식사하세요, 식사. 우리 엄마 며느리 타령 또 시작했네. 그러니까 일만 하지 말고 연애를 좀 해. 결혼하니까 너무 좋다. 나도. 서방님, 빨리 결혼하세요. 저도 동서 보고 싶어요. 어우, 형수님까지. 셋 다 짰어. 넌 너희 형 보면 보기 좋지 않니? 난 보기가 너무 좋구나. 너도 이렇게 가정 꾸리고 살면 엄마가 이제 걱정이 없으니까 그렇지. 네, 노력할게요. 이제 그만하시죠. 잠시요. 어머니가 얼마나 얻으셨지? 오, 역시 빵빵. 으이그, 타자마자 열어보는 거 보니 아주 궁금해 죽을 뻔했겠다. 그 앞에서 열어볼 순 없잖아. 이번에도 100만 원이네. 우리 엄마 통도 크다. 무슨 아들 생일에 100만 원이나 넣어주셔? 어머니 정도면 이 정도 주실 수 있지. 강남이며 강북까지 서울 여기저기 에스테틱만 몇 군데 운영하시는데. 어머님 능력이면 솔직히 더 넣어주셔도 되지 않나? 응? 아니 뭐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 더 넣어주셔도 되지 않느니. 말이 좀 그렇다. 매번 딱 110만 넣어주시잖아. 물가는 오르는데. 어머님은 손주 안 보고 싶으신가? 손주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엄마가 손주 보고 싶음. 뭐 돈을 더 줘야 돼? 요즘 다 돈이야, 돈. 분위기 좋은 데서 분위기 잘 잡고 그래야 손주를 보시는 거지. 이거면 금방 호텔이나 하루 묵고 밥 먹으면 없겠다. 뭐야, 분위기에 집에서도 잡을 수 있지.
오늘 고기도 먹었겠다. 집에서 와인 한잔하면서 분위기 한번 잡아봐. 됐어. 나 벌써 아기 가지기 싫단 말이야. 아직 30도 안 됐는데 벌써 배불러서 아줌마처럼 살기 싫어. 거봐, 자기가 아기 천천히 가지고 싶다고 해놓고 무슨 엄마가 용돈을 적게주셔서 아기를 묶어줘? 에이구, 이 욕심쟁이. 내가 뭐, 어머니 정도 능력에 매번 똑같이 주시니까 그렇지. 에이, 그러지 마라. 우리 엄마가 생각해서 해주신 건데 자긴 그거 다 계산해서 생각하는 거야? 계산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 어머니 돈 좀 많이 버셔. 샵이 몇 개의 에스테틱 프로그램 비교도 엄청 비싼 거 뻔히 아는데 매번 똑같이 주시니까 그 돈 다 싸질머지고 가실 거 아니잖아. 뭐라고? 자기야, 지금 그 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싸질머지고 가신다고? 아니 뭐 그냥 사람들 하는 말이 그렇잖아. 그냥 하는 말이라고. 그러지 마. 우리 엄마 나른 생각해서 챙긴다고 챙기시는 거야. 자기야, 우리 엄마 진짜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어 하셔. 아들만 둘 키우면서 딸 같은 며느리 노래를 부르셨다고. 알지? 나도 어머니랑 잘 지내려고 노력해. 종종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시간 보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알았어. 뭐, 근데 자기 우리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마사지랑 다 받고 가라고 하지 않아? 당연하지. 하나뿐인 며느리인데 며느리한테 샵에서 마사지 정도 받고 가라고 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진 않지. 거기서 제일 비싼 코스가 얼만데. 어머니가 하시는 건데 돈이 무슨 상관이야? 자기 왜 자꾸 그래? 어머니 편만 들고. 편이 아니라 우리 엄마 자기한테 잘해주고 싶어 하니까. 아, 됐다. 그나저나 진짜 내 생일이 어디 갈까?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있어? 글쎄. 호캉스 갈까? 가서 하루 자고 호텔에서 식사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얼마 후. 늦었네? 어디 다녀와? 어머님 샵 갔다가 데이트하고 왔지. 잘했네. 그 쇼핑백은 다 뭐야? 어? 아, 이거 어머님이 사주셨지. 자기가 어머니 자주 뵈러 다니고 자주 놀러드리고 그러려며. 알았어. 잘했다, 잘했어. 저녁은? 먹었지. 자긴? 안 먹었으면 뭐라도 차려줄까? 아니야, 간단하게 뭐 시켜 먹지. 가방이야?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어머님이랑 백화점 돌아다니다가 내가 보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생일인데 선물로 사주셨어. 대박이지? 영롱해. 으이구. 그나저나 얼굴도 반질반질한 게 오늘 샵에서 풀코스로 관리도 받으셨구만. 당연하지. 이럴 때 어머님 덕 좀 보는 거지. 아, 나 오늘 관리해주는 관리사랑 싸울 뻔했잖아. 응? 왜? 아니, 내가 나 어머님 며느리니까 신경 써서 해달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되게 퉁명스럽게 알고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시냐고 그냥 한 말인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며느리 갑질도 있냐 뭐 이런 말을 하더라. 어? 근데 자기야,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지. 자기 항상 가면 청담샵? 그쪽으로 가지. 당연하지. 거기가 제일 고급스럽기도 하고 코스도 제일 고가란 말이야. 제품은 같아도 스킬이 달라, 스킬이. 자기 근데 말이 좀 그렇다. 내 잘못인 것처럼 말해.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아니, 이러는 사람 입장에선 사장님 며느리라고 와서 나 사장님 며느리니까 신경 쓰세요 하는 말이 고깝게 들릴 수 있지. 가서 받는 것까진 좋은데 그런 말 괜히 하지 마. 알아서 잘 해주시기도 할 거고. 뭐야? 어머님도 뭐라고 안 하셨는데 자기가 왜 뭐라고 해? 아, 기분 나빠. 나 지금까지 자기 어머니랑 놀아다니고 자기 어머니 기분 맞춰서 하루 종일 보내고 왔는데 그런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엄마랑 시간 보내준 건 고마운데. 그게 그렇다고 자기가 나를 위해 하는 일도 아니고 자기도 그럼 엄마한테 선물도 받고 그러잖아. 이게 생색 낼 일이야? 생색? 내가 언제 생색을 냈다고 그래? 됐어. 당신 오늘 서재 가서 자. 나 자기랑 같은 침대 쓸 기분 아니야. 자기야,
난 그냥 자기가 거기에서 좋은 대우 받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괜히 말 한마디로 서로 껄끄럽고 얼굴 붉히는 일 생기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한 것뿐이야. 내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니고 왜 이래? 아, 몰라. 기분 나빠. 기분 나쁘다고. 나 씻으러 갈 거니까 그만 얘기해. 짜증나. 자기야! 아이, 참나. 뭐 말을 못하겠네. 약 1년 후. 엄마, 저 왔어요. 엄마 상태 별로 안 좋아. 너무 소란스럽게 하지 마. 아, 엄마 샵 많이 어려우시다더니 그래서 그래? 최근에 샵 2군데나 정리하고 메인으로 있는 청담이랑 강북 쪽 샵이랑 몇 군데 남기셨는데 더 정리해야 할지 말지 고민 중이셔. 바이러스가 뭔지. 아이고, 엄마 상심이 크시겠다. 힘들게 일으키신 사업인데. 왔니? 재욱이랑 주은이 왔어? 엄마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뭐 하진 못하겠어서 부엌에 소고기 사다 놨으니까 그거나 구워서 먹자. 아이, 무슨 생일이라고 이렇게 찾아와. 너희도 바쁠 텐데. 엄마 생신인데 저희가 와야죠. 생신인데 저희가 나가서 사드리려고 했는데 뭘 사다 놓으셨어요. 나가서 외식하고 기분 전환이라도 좀 하시지.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서 밥 먹기 좀 그래. 그냥 집에서 먹는 게 낫지. 그치, 어머니? 그래, 그렇지. 주은이 말이 맞다. 얘, 제이가 여기 샐러드 좀 덜어놓고 김치랑 상 좀 세팅할래? 네, 엄마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뭐라도 해야지. 아이고, 정신머리가 한 개도 없네. 우와, 한우네요? 특별? 엄청 비쌀 텐데 어머님 요즘 매장 어렵다고 들었는데 역시 어머니 그래도 아직 능력 있으신가 보다. 어? 그래도 우리 아들 며느리 먹일 건데 좋은 거 사다 먹여야지. 아직 엄마 이 정도 능력은 있어. 요즘 매장들 정리하고 마음 많이 안 좋으시죠? 금방 좋아질 거예요. 아니야. 엄마가 예감이 별로 안 좋아. 짧게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엄마도 정리하기로 한 거고. 그래도 청담샵은 절대 접지 않을 거다. 그거라도 잡고 있어야 다시 거기서 기반 잡아 일어서지. 아휴, 요즘 예약 손님들이 줄 취소되니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 그러게. 마사지 샵이라 마스크도 벗어야 되고 예민한 사람들은 좀 거부감 들기도 할 것 같아. 우리 엄마 기운 내셔. 든든한 아들이 둘이나 있잖아. 형은 장가 갔으니까 엄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진다. 이석이? 결혼해야지 뭘 엄마를 책임져. 그렇게 말 안 해도 엄마 기운 낼게. 그리고 엄마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다. 엄만 어떻게든 다시 일어날 거야. 어머니 다시 잘 되실 거예요. 그래, 고맙다. 응, 다 됐으니까 얼른 와서 먹자꾸나. 몇 개월 후. 우리 엄마 기운 너무 없어서 걱정이네. 자기야, 한의원 내가 알아보란 거 알아봤어? 엄마 약한제 지어드리자고 했잖아. 어? 깜빡했다. 오늘 다녀올게. 요즘 거의 매일 외출하지 않아? 가정주부는 뭐 노는 줄 알아? 바쁘지. 장도 보고 살림하려면 바쁘거든. 요즘 어머님이 예전처럼 주시던 용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당신 월급으로 생활하기 빠듯해서 내가 요즘 얼마나 알뜰살뜰 살림하는 줄 알아? 우리 엄마가 주시는 건 진짜 용돈이지. 그걸 무슨 생활비로 계산을 하면서 살았어. 그렇게 계산한 자기가 잘못이지. 알았다고. 오늘 한의원 다녀올 테니까 그만해. 자기야, 나 차 좀 쓸게. 오늘 자기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출퇴근해. 응? 차는 왜? 자기 차 있잖아. 센터 들어갔어. 브레이크 밟을 때 살짝 밀리는 것 같더라고. 며칠 쓸게. 알았어. 자기가 다닐 곳 더 많으면 차 쓰는 게 낫지. 이 목걸이 뭐야? 못 보던 거네? 이뻐서 하나 샀지. 그래?
자기가 직접 액세서리 사는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마음에 들었나 보다. 보통 내가 선물해 준 거밖에 없잖아. 나도 마음에 들면 하나씩 살 수 있지. 뭘 자꾸 물어봐. 아니, 뭐 보던 거라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해? 몸 안 좋아? 몸 안 좋으면 집에서 쉬어. 한의원 나중에 가봐도 돼. 아니야. 백화점 가서 장도 봐야 하고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 나가봐야 돼. 그래? 알았어. 나 지하철 타고 그러면 늦겠다. 나 다녀올게. 알았어. 다녀와. 그날 오후. 어, 아, 오늘 일 많네. 오늘 뭐 먹을까요? 글쎄요. 뜨끈하게 국밥 먹을까요? 국밥. 아저씨같이 맨날 국밥이에요. 스파게티 어때요? 스파게티? 에이, 그건 좀 아니지. 회사에서 점심으로 먹을 거면 국밥, 찌개, 이런 거지. 싫거든요. 저희 오늘은 스파게티 먹어요. 네? 어, 근데 예진 씨, 목걸이 그거 새로 산 거예요? 저 이거 남자친구가 선물로 사줬어요. 여기 브랜드에서 예약 구매하면 커플 속옷도 선물로 주는 이벤트 했거든요. 커플 속옷? 어우, 우리 예진 씨 화끈하게 연애하네. 그럼 이거 목걸이 언제 받았어요? 저 지난 주말에 선물 받았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출시됐다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저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저 임자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우리 와이프도 똑같은 목걸이 있더라고. 선배님이 선물하신 거 아닌데요? 이거 가격대도 제법 있는데다가 보통 남자가 여자 선물하라고 기획으로 그런 이벤트까지 한 거라고 하던데. 글쎄. 우리 와이프는 브랜드에서 구입한 게 아니라 카피 제품 금은방에서 샀을 수도 있지? 에이, 무슨 소리세요. 이거 출시 지난주 금요일이라니까요? 디자인이 아무리 공개가 됐다고 해도 벌써 카피 제품이 있겠어요? 그런가? 우리 와이프도 그럼 속옷을 받았을 텐데. 아, 혹시 나한테 이벤트 하려고 그러나? 어머, 아내분이 화끈하신데요? 선배님 결혼한 지 2년 다 돼가는 걸로 아는데 좀 있으면 이제 이세 소식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진 씨네 소식이 더 빠를 것 같은데? 놀리지 마세요. 저 결혼식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먹으러 갈 거냐고. 나 스파게티 싫다고 했다. 저녁. 많이 늦었네. 깜짝아. 자기야, 불도 안 켜고 뭐해? 생각할 일이 좀 있어서. 자기야, 오늘 어디 다녀와? 어디 다녀오긴. 자기가 부탁한 한약 지으러 한의원 다녀오고 장 보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 좀 떨다 보니까 늦은 거야. 왜? 장 봤다더니 왜 장 본 건 없어? 별거 없어서 좀 이따가 가서 가져올 거야. 힘들어서 좀 쉬다가 다시 가져오려고 그랬어. 그래? 힘들면 내가 갔다 올까? 아니야. 내가 얼른 갔다 올게. 자기 요즘 생활비가 부족해서 살림하기 힘들다고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저녁까지 먹고 들어왔니? 그럼 돈 없다고 밖에서 밥 한 끼도 못 먹어? 왜 이래 자꾸? 그냥 자기야, 우리 아기 가질까?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밥 먹고 온 것도 뭐라고 하더니 이젠 아기를 가지자고? 무슨 말이 맥락이 없어. 나 아직 아기 가지기 싫다고 했잖아. 그래? 요즘 우리 잠자리도 거의 없고 보통 결혼하고 몇 년까지는 신혼이라고 하는데 너무 뜸했다 싶기도 해서. 슬슬 자기도 나도 나이도 먹어가니까 아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진짜. 나 피곤해. 오늘 당신 어머니 한약 지으러 그 멀리 용하다는 한의원 찾아가고 그래서 힘들고 피곤해. 우리 잠자리 안 한 지 좀 되지 않았니? 진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알았어. 오늘 해. 하라고.
뭐? 무슨 잠자리가 의무야? 의무냐고. 자기 오늘 나한테 지금 하는 말들 다 이상한 거 알지? 뭐 나 의심해? 아님 의처증이야? 내가 한 말이 이상해? 당신 행동은 안 이상하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데? 진짜 억울하다. 착실하게 살림하고 내조하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날 의심할 수가 있어? 우리 부부야. 근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 오늘 하라고? 내가 뭐 너랑 못 자서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부부가 아기 가지자고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말이야? 남편이 안에 어디에서 뭐 있는지 물어보는 게 의처증이야.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지. 나 나가서 장 본 거 갖고 올 테니까 머리 좀 식히고 있어. 밥 안 먹었으면 뭐라도 사다 줘? 됐어. 입맛 없어. 아, 진짜 왜 저러는 거야? 며칠 뒤. 설마 아니겠지? 그래, 확인만 하자. 확인해서 아니면 다행이지. 차 빌려간 날이 이날이니까. 아직 있네. 어? 이 사람. 얼마 뒤, 주은의 생일 며칠 전. 엄니, 저 왔어요. 제이기 너 오랜만이다. 오랜만은 어제도 보셨잖아요. 형수님, 오랜만이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고마워요. 근데 오늘도 집에서 밥 먹어요? 요즘 자주 집에서 먹네요. 아니, 요즘 식당 가기도 좀 그렇고 해서 내가 회랑 준비해뒀다. 너 연어 좋아하잖아. 네. 엄님, 요즘도 많이 어려우세요? 샵 어려우시면 진짜 다 정리하고 이제 집에서 쉬시는 게 낫지 않아요? 자꾸 까먹는 것보단 그냥 있는 재산이라도 지키시면서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어머니 좋아지실 거예요. 엄마도 고민이 많다. 아휴, 앉아. 주은이 좋아하는 연어 많이 먹어라. 여기 우리 재욱이 좋아하는 도미도 있고. 오늘 횟감이 좋더구나. 엄마도 많이 드세요. 아, 형수님. 생일 선물이에요. 백화점 상품권인데 갖고 싶은 거 사세요. 고마워요, 도련님. 어머, 너도 준비했니? 여기, 나도 용돈 좀 넣었다. 주은아, 요즘 엄마가 힘들어서 많이 못 넣었어. 그래도 맛있는 거 사 먹어. 어머, 이게 뭐예요? 평소랑 봉투 두께가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10만 원? 언니, 요즘 10만 원으로 뭘 하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여기서 봉투를 열어보면 어떡해? 아, 왜? 어머니, 어려우시니까 어머님이나 쓰세요. 전 됐으니까요. 10만 원 갖고 뭐 할 게 있다고. 어머, 죄송해요. 바닥에 떨어졌네요. 너 이게 무슨 짓이니? 형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엄마가 주신 용돈을 집어던지신 거예요? 아, 실수예요, 실수. 누가 일부러 던졌겠어요? 봉투가 얇아서 힘이 없으니까 팔랑팔랑 날라서 떨어진 걸 어째요? 야, 너 지금 미쳤어? 제정신이야? 제정신이 아닌 건 어머님이시지. 이렇게 꼴랑 10만 원 넣어서 주실 것 같으면 차라리 주질 마시지. 왜 주고 생색은 내려고 그러세요? 용돈은 줬다. 난 어른 노릇했으니 대접해라 이거예요? 어머니, 요즘 10만 원 애들 용돈으로도 안 줘요. 당신 오늘 왜 이래? 지금 이게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약 먹었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맞잖아. 차라리 이렇게 줄 거면 주질 말지. 형수, 진짜 실망이네요. 빨리 저희 어머니한테 사과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아까 돈 실수로 떨어뜨린 건 사과드렸잖아요. 제 생일에 오라고 해서 왔더니 음식도 달랑 회 2접시 놓고 제가 더 기분 나쁘거든요? 그리고 도련님, 아니 제가 나 네 형수야. 어디 손이 사람한테 사과를 하라고 그래? 내가 뭐 지금 그 일 때문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라도 해야 되니? 야 민준, 미쳤어? 야, 따라 나와.
따라 나오라고. 아이고, 싸우지 말으라. 엄마 말리지 마. 진짜 미친 거지, 미친 거야. 형수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엄마 앞에서 저런 모습 보인 적 있어? 나도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 괜히 나 때문에 얘네 싸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엄마 잘못 아니야. 형수가 미친 거라고. 와, 진짜 개념을 어디다 갖다 버리고 온 거야, 뭐야? 잠시 후. 미쳤어? 돌았냐고. 우리 엄마한테 지금 그게 무슨 행동이야? 돈이 그래, 네 기준에 적다고 느꼈을 수 있어도 그 돈을 어디서 돈 줘? 그럼 내가 꼴랑 10만 원 받고도 어머님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했어야 한다 이거야? 진짜 내가 당신 어머님한테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저 자세로 나가야 돼? 며느리 뭐 시가 어른이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이 무조건 네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는 거니? 우리 엄마가 언제 너한테 시집살이 한 번이라도 시켰어? 상황 어려워지기 전까진 매번 행사니 뭐니 날마다 너한테 용돈도 100만 원씩이나 주시던 분이 이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용돈 좀 적게 넣었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그래, 난 기분 나빠. 나 무시한 것 같고 나한테 막대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상했어. 근데 왜 당신은 이 상황에서도 내 편 안 들고 어머님 편 들어? 지금 이게 내가 당신 편을 들게 생겼어? 내가 장모님한테 용돈 이거 주실 거면 장모님이 쓰세요 하면서 장모님한테 돈 봉투 집어던졌으면 당신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겠어? 넘어갔겠냐고. 난 넘어갔어.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른이면 어른답게 챙길 줄 알아야지. 능력이 없으면 부르지 말든가. 지금도 자기가 무슨 에스테틱 대표인 줄 알고. 야, 너 진짜 작정을 했구나. 나랑 뭐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 그만 살고 싶어 죽겠어? 그런 사람 아니고서야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이렇게 늘어놓을 수 있냐? 이혼? 그래. 이혼해. 이혼하라고. 이혼하고 싶은 건 당신이겠지. 며칠 전에 나한테 의처증 걸린 사람 마냥 어디 갔냐, 이 시간까지 뭐 했냐 할 때부터 당신 이상했어. 당신이야말로 나랑 살고 싶지 않은 거 아니야? 이게 진짜 내가 봐주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지금? 이제 때리기까지 하겠다.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못 살겠어. 나 짐 싸서 나갈 거니까 당신도 정리해. 정리해서 이 집이고 뭐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 다 들이든 말든 해. 알았니? 참나 어이없어. 야 민준! 저게 진짜 내가 참고 넘어가 주려고 했더니 진짜 남자의 눈이 돌았구나 돌았어. 몇 주 뒤. 진짜 부딪혔으면 사과를 하셔야죠. 부딪힌 걸로 사과씩이나 해야 되나? 바람 피운 건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고?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이봐요! 사과하고 가! 미친놈이야, 뭐야? 저 왔어요! 원장님, 테이블에 법원에서 온 서류 놓아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세무조사 나온다고 하는데 아시는 거 있으세요? 바로 나온다고 하는데 통화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 세무조사요? 무슨... 알았어요. 우선 원장실로 전화 돌려주세요. 잠시 후. 아니, 갑자기 세무조사가 무슨 일입니까? 제보라뇨. 누가 저희 학원이 탈세했다고 신고를 했다고요? 아니, 잠시만요. 제가 세무서랑 통화하고, 예. 이렇게 무작정 나온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씨, 누가 치른 거야? 돌아버리겠네. 세금 터지면 몇 천 나올 수도 있는데, 세무사 전화번호가. 맞다. 법원 서류. 이건 또 뭐야?
이게 뭐야? 손해배상? 뭐야? 이거 상간소송 소장이야? 아이씨. 자기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안 바빠? 자기야, 자기 집 나온 지 얼마나 됐지? 어? 한 3주 됐나? 이혼 서류도 보내고 했는데 답이 없어. 아, 진짜 짜증나. 나 좀 놔주지. 자기, 뭐 그때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야, 자기 남편 나한테 상간소송 걸었어. 어? 상간소송? 그걸 지가 어떻게 알고? 아니야, 그 사람 진짜 아무것도 몰라. 마지막까지 나한테 뭐라고 안 하던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알아봐야지. 아, 뭐 들킬 만한 일 없었어? 없었는데? 나 그때 일부러 시어머니한테 용돈 적게 받은 걸로 트집 잡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억지 부렸는데. 그래도 티는 안 났을걸? 아이씨. 이거 지금 학원으로 날아온 데다가 우리 무슨 세무조사까지 받는다고 하던데. 자기 남편이 세무사라고 하지 않았어? 어, 어. 그치? 세무사야. 자기 남편이 우리 학원 세무조사라고 찌른 것 같아. 탈세 있다고. 아이씨. 우리 학원비 받는 거 중에 현금 납부 많아서 누락신고 많은데. 아이, 그거 어떻게 알았지? 어? 뭐야, 자기 세무조사 받아? 뭐, 그거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야? 별일 있겠어? 야, 작정하고 찌르는데 지금 탈탈 털릴 것 같다고. 몰라. 거기에 상간소송까지 지금 완전 날벼락이야. 자기도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고 뭐라도 해봐. 어? 알았어. 몇 개월 후. 자기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고 상간소송에 나한테 위자료 청구까지 한 거야? 너네 뒷조사했니? 진짜 의처증 있는 거야? 의처증이 아니라 마누라 바람 피는 거 모르는 남자가 어딨냐? 중군 네가 내 차에 알아서 남겼더만. 어? 차? 너 전에 내 차 며칠 썼던 적 있잖아. 그 차 블랙박스에 다 찍혔던데. 너랑 저놈이랑 둘이 신나서 모텔 들어가는 거 전부 다. 남편 차로 모텔까지 갈 생각을 하고 너도 참 대단하다. 뭐? 그게 언젠데? 그 블랙박스 지워지고도 남았을 텐데. 뭐야? 무슨 바람 피우는데 블랙박스 카드도 안 빼고 만들었냐? 아니, 별 생각이 없었지. 그걸 뒤져볼 일이 뭐 있겠어. 그 목걸이 말이야. 너 네 돈으로 이런 액세서리 사고 그런 거 안 하잖아. 죄다 누가 선물 주지 않는 이상 네 돈으로 사례가 아닌데 말이야. 내가 널 모르겠니? 아, 자기야, 내가 다 잘못했어. 아, 얘가 나한테 자기한테 오면 지금 집보다 더 크고 넓은 집에서 살게 해준다고 날 그렇게 꼬셨어. 자기 엄마 사업도 어려워지시고 나도 불안해서 흔들린 거야. 어? 야, 너 만나서 내 인생 완전 날아갔는데 이제 와서 다 내 탓을 한다고? 너가 너희 시댁 망해서 구질구질하게 살게 생겼다고. 돈 많고 능력 있는 내가 뭐 어찌되며. 좋다며. 그거야. 학원 여러 개 운영하고 외제차 끌고 다니니까 그렇지. 이렇게 세무조사 나온 것만으로도 이 모양 될 줄 알았니? 잘들 논다. 넌 돈이 그렇게 좋냐? 돈이 그렇게 좋으면 네 능력으로 돈을 벌든가. 남한테 기생해서 사는 능력밖에 없는 주제에 여기저기 돈만 좀 있는 것 같으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러고 싶냐? 이 와중에도 넌 우리 엄마 탓을 하고 싶니? 상간남 위자료만이라도 좀 천천히 드리면 안 될까요? 저 지금 세무조사 나와서 세금 뱉어내려면 돈이 없어요. 위자료 그거 지금 당장 드리기 어렵습니다.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나중에 다 드릴게요. 싫은데? 나 너희 회사에 가압류 걸려고 일부러 세무조사랑 같이 소송 들어간 거야. 어디 열심히 해봐. 그 안에 돈 만들어서 보내면 가압류까지는 어떻게든 막을 수 있겠지. 안 돼요. 저희 학원입니다. 학부모한테 소문이라도 나면 저희 학원 진짜 망해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건데. 민준, 넌 맨몸으로 시집 왔으니까 위자료만 뱉어내고 가면 되겠다. 그치? 여보, 자기야,
나 진짜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살아가는데 돌아가는 상황 보니 시대까지 망할 것 같고. 내가 마음을 잡기가 좀 어려웠어. 미안해. 넌 남편이고 가족이고 돈 없으면 버리고 가래탈공리만 하는 여잔데 그런 여자를 내가 뭘 믿고 계속 살아야겠니? 난 너 믿고 살 생각도 없고 너같이 속물 같은 여자 진짜 역겨워. 우리 엄마한테 돈 집어던진 그것도 사실은 실수가 아니었던 거지. 그 일로 어떻게든 이혼하고 싶어서 별 효를 다했던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아니야, 정말 실수했다니까. 실수했다고. 원래도 돈 좋아하고 돈 밝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여자인 줄은 몰랐다. 그 나이까지 지 밥벌이도 못하는데 어디 이혼녀의 위자료까지 감당하면서 네 인생 네가 혼자 책임지고 살아봐. 인생이 얼마나 센지 내가 아니더라도 세상이 알려줄 거니까. 여보, 자기야, 우리 이혼하는 거 알면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어? 이 미친 게 어디서 우리 엄마를 들먹여? 네 입에서 어머님 소리 나오는 게 제일 역겨워, 알아? 우리 엄마 생각하는 척 하지 마, 이 미친년아. 꺼지라고. 뭐, 미친년?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여자한테 그렇게 말하다니 당신 진짜 매너 없다. 내가 지금 너한테 연소리도 못하겠냐? 너가 나한테 한 짓이 어떤데? 넌 남들 가슴에 상처 주는 건 괜찮고 여자란 이유로 욕 듣는 건 못 참겠니? 정신 차려. 너한테 이 정도 욕은 욕도 아니니까. 알았어? 얼마 뒤. 아니, 어머님들, 갑자기 등록을 취소하시겠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단체로 이루신 이유가 뭐예요? 저희 세무조사 받은 거 그거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세무조사는 그럴 수 있죠. 그런 일 갖고 저희가 학원까지 빼진 않죠. 그럼 뭔데요? 에? 왜 그러시냐고요? 몰라서 물으세요? 원장 선생님 상간남이라면서요. 아무리 학원이 애들 성적을 잘 올려주고 그러면 뭐합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어머, 민지 엄마 말이 맞았네? 정말이었네요? 에? 거봐, 내 말이 맞다고 했잖아. 민지 아빠가 그 상간남 소송 변호사래요. 이름이 같아서 혹시나 해서 민지 엄마가 와서 말 한번 해보라고 하더니 정말이었네요? 에? 그럼 지금 저 떠보신 거예요? 제대로 알고 오신 게 아니고요? 그래요. 원장님도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세상에. 원장님, 세상 좁아요.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고 하잖아요. 학원 운영하시는 분이 불륜을 저지르면 어느 학부모가 여기에 아이를 보내고 싶겠어요? 재영 형님, 그게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랑 제 개인 사정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원장님, 아니 이보세요. 당신 같은 당신 자식이 공부하는 곳이 불륜 저지른 사람이 운영하는 곳인 거 아는데도 보내겠어요. 여기가 뭐 위치 좋고 선생님들 훌륭해서 보낸 건 맞지만 당신이 엄청 대단하고 당신 능력이 좋아 보낸 건 아니니까 옮겨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요. 어차피 여기 선생님들도 원생 떨어져 나가면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지. 그래요. 저희 반은 아마 폐강되는 걸로 아시면 될 거예요. 사람이 참 깔끔하게 사세요. 아셨어요? 어머님, 어머님! 아이씨, 망했네. 얼마 후. 요즘 그래도 다시 예약도 늘고 있고 회원권 끊으셨던 고객님들 방문 일정도 차곡차곡 잡히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전체적으로 관리 철저히 하고 있는 게 사모님들 사이에서 입소문 나기도 했고 이제 더 안 받고 지내기에 답답하시다고 못 참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원장님, 버티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나도 고생했지만 월급도 줄었는데 믿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다들. 저희야 뭐 어차피 여기 아니면 갈 데도 없고 다른 데 가도 이거보다 대우 더 못 받는걸요? 내가 진짜 나 믿고 기다려준 만큼 정말
정말 잘 챙겨줄 테니까 다들 좀만 힘내서 앞으로 정상궤도 오를 때까지만 기운 좀 내줘요. 네, 네. 원장님도 힘내세요. 알았어요. 난 샵에 필요한 거 좀 사러 다녀올 테니까 필요한 거 더 있으면 연락 줘요. 네, 다녀오세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니? 돌아가라. 아니, 어머니, 저랑 얘기 좀 해요. 어머니, 저랑 어머님 사이 좋았잖아요. 저희 전처럼 밥도 먹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백화점도 가고 그래요. 네? 그거야 내 아들이랑 잘 살라고 내가 참고 넘어갔으니까 그랬지. 네가 그렇게 바람 피우고 그날 일 치는 년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잘해줬겠니? 어머니, 그래도 아들이 이혼하는 거 보시는 거 원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저희 다시 잘해보려면 어머님 도움 꼭 필요해요. 어머님이 저 용서해 주시고 봐주시면 재욱 씨 마음 돌릴 수 있을 거고 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전처럼 살면 누가 좋니? 너 말고 좋을 사람이 또 누가 있니? 됐다, 치워라. 너 같은 애한테 내 아들이랑 살아달라고 구걸할 생각 없고 너처럼 돈만 밝히는 애랑 우리 아들이 백년애로 하는 건 더더욱 내가 못 본다. 이미 끝난 마당에 여기 와서 이렇게 애걸복걸한다고 달라질 일 없으니까 썩 꺼져. 그럼 어머님은 아들이 이웃남 댁에 그냥 두실 거예요? 딸처럼 대한다고 이뻐한다고 하시더니 결국 아들 편만 드시는 거냐고요. 저한테 어쩜 이러실 수 있어요? 너야말로 어쩜 이럴 수가 있니? 우리 아들 두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이혼하고 싶어서 그 핑계로 내가 용돈 줬다고 큰할 일 치면서 이혼하게 만든 것 마냥 하려고 억지를 부리다니. 세상에, 너처럼 못되는 내가 봐도 처음 봤다. 아니, 너 우리 샵에 와서 마사지 받을 때마다 얼마나 갑질하고 직원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아니? 제가 무슨 갑질을. 내가 여기 사장님 며느리다. 나 누군 줄 모르냐? 나한테 잘해라. 얼마나 했는지 내가 몰랐겠니? 그래도 없이 살던 애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좀 사니까 그거에 취해서 저러나 보다 하며 귀엽게 넘어가 주려 했다. 내가 미쳤지. 그 꼴을 알았을 때 진작 집어치우려고 했어야 됐는데. 인성이 글러먹은 년 그래도 이쁜 구석 봐주려고 노력했는데 뒤통수를 제대로 치는구나. 어머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발요. 내가 너희 잘 살게 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 고운 마음을 전혀 몰랐던 너에게 내가 더 이상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구나. 넌 이제 네가 네 살 길 알아서 살아라. 더 모진 소리 하게 만들지 말고. 알았니? 어머니.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힘으로 아들 둘 키워오시며 사업까지 일으키신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느 것 하나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세요. 평범한 집안, 평범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그저 잘 사는 게 효도다, 잘 사는 게 엄마한테 잘하는 거다 하시는 말씀에 정말 조용히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어머니 사업이 힘들어지셨고 그러면서 점점 저와 전 아내의 사이가 틀어짐을 느끼고 있을 때쯤 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래도 이혼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참고 살려던 제가 어리석었네요. 바람도 눈 감아주려 했는데 돈 많은 상간남 믿고 저희 어머니가 주신 용돈을 패대기 치는 모습을 보고 이혼을 결심했고 이미 상간남의 정체와 그의 약점까지 알고 있었기에 세금 신고와 변호사도 일부러 찾아 고용했던 덕에 지금은 학원 운영을 접고 반백수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며 일을 그만뒀기에 취직도 힘들어 현재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며 제 위자료를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렵게 유지하시던 마지막 샵을 기점으로 다시금 차차 자리를 잡아가고 계시고 그동안의 노력을 알아봐 주시는 고객들 덕분에 다시 이전의 삶으로 차츰 돌아가고 계세요. 저 때문에 마음고생하셨을 어머니께 효도하며 앞으로는 더욱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시간 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